인생게임에 로그인하셨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자본주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요즘 혼란기의 한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비. 많이 들어보셨죠? 삼국지에는 무수한 영웅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진짜 뭐 하나 가진 거 없이 나중에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 후계자에게 대업을 전한 인물은 유비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 잘난 조조도 결국 황제를 칭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가난한 촌뜨기 유비에 대해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아시다시피 무력이 뛰어난 것도 지력이 뛰어난 것도 딱히 어떤 강렬한 이미지 포지션이 없습니다만 그는 이 모든 걸 상쇄하는 엄청난 강점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을 끄는 매력입니다. 금수저 귀족 출신 원소와 조조도 강동의 호랑이 송견, 무력의 왕 여포조차도 오르지 못한 황제의 자리를 그야말로 시골 촌뜨기에서 맨손으로 이뤄낸 유비. 물건이 아닌 사람의 마음 그 자체를 사버리는 능력. 대표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죠. 상고초려라는 워낙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바닥에서 일어나 보려 했지만 좀 살만하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던 유비. 그런 그에게 한 어르신이 조언을 해줍니다. 와령과 봉추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러고 보니 주변에 간우장비 같은 일당백 용장들을 갖추고도 맨날 얻어맞고 다녀 자존감이 바닥이던 유비는 그래 나에게 참모가 필요해 하며 와룡 공명을 섭외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상황 설명을 하자면 유비에게 참모가 필요한 건 사실이었고 많이 지고 다닌 것도 팩트지만 당시 유비는 황제에게 좌장군 예주목 의성정우라는 꽤 높은 벼슬과 자기를 받았을 뿐 아니라 황실의 종친으로서 이미 그 시점에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한 조조의 맞수로 전 중국의 이름을 떨쳤던 핵 인싸 슈퍼셀럽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황실의 종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주 먼 친척으로 지금으로 치면 갑자기 어떤 이씨가 나와서 내가 이성계의 후손이요 하는 거랑 거의 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골 촌뜨기 흑수저 출신은 맞아요. 하지만 같은 성씨에 뭐 그런 걸로 명분 때문에 황실의 종친이라는 어떤 그런 명성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넘어가서 게다가 유비와 제갈량의 나이 차이는 대략 20살 정도로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사람을 지역에서 유망주로만 여겨지던 백면서생 제갈량을 섭외하기 위해 3번씩이나 극찬하며 친히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비록 대기업은 아닐지언정 한때 대기업과 맞붙기도 하고 잘 나가던 중소 중견기업 회장님이 대학 갓 나온 석사 정도 하는 이름 좀 있는 인재를 뽑겠다고 직접 3번이나 손수 찾아갔다고 보면 될까요? 물론 우리야 이후 제갈량의 무지막지한 업적을 이미 알고 있기에 유비는 3번이 아닌 30번을 찾아갔어도 모자라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제갈량이 우량가치 성장주의인지 이름만 무성한 삐잡주인지 작전주의인지 모를 때였으니까요. 이때 이 작전주의인지 우량주의인지 모를 인물을 추천한 또 한 사람이 있으니 당시 유비 희화에서 활약하던 서서라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당시 유비에게 서서는 제갈공명은 와룡입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글을 쓰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자 유비는 대기리고 오시오 라고 했으나 이 사람은 가서 만나볼 수는 있으나 몸을 굽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의당 몸을 낮추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다고 정사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서서라는 인물에게서 유비의 인품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당시 유비에게 서서는 꼭 필요한 인재였는데 어머님이 조조에게 인질로 잡히자 서서는 자식된 도리로 가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유비는 눈물로 마중하며 부모 자식의 정을 어찌 자기가 떼어놓을 수 있냐며 서서를 보내줍니다. 연희 삼국지를 보신 똑똑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서를 만난 이후로 유비군 전체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인물이었고 인재였음에도 유비는 후련히 놔주게 되죠. 저조차도 아쉬웠는데 본인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아무튼 이 이후 인재를 받아들일 준비로 유비는 사우나에 가서 찜질도 좀 받고 피부관리랑 네일아트를 받은 뒤에 물론 진짜 그러진 않았겠죠. 어쨌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두 아우와 함께 제갈량을 방문하러 갑니다. 자, 제갈량을 방문하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친히 나섰으나 집에는 동자 한 명만이 있었고 제갈량은 여행을 떠나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에 먼 길을 온 장비는 심통이 나서 에이 그깟 놈 데리러 먼 길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갈량 집에 도달하기 전 꽤 먼 거리에서부터 인재를 맞이하는 자리라며 유비는 말이 아니라 직접 걸어서 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꽤 고상해서 방문했는데 얼굴조차 보지 못하니 기분이 상할 수는 있었겠죠. 그 이후 다시 한번 계절이 지나 제갈량의 집에 방문하지만 역시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제갈량의 아내 부인을 놀리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듣게 됩니다. 참고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장비가 아내가 저 모양이니 제갈량도 딴 여자나 만나러 돌아다니는 모양이다 라고 투덜대지만 유비는 시끄럽다고 일축하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참고로 제갈량의 아내 항부인은 당시 기준으로는 외모가 좋지 못해서 놀림거리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공명이 부인 고르는 것은 배우지 마라라는 속어까지 있었다고 하니 당시에도 이놈의 외모지상주의는 심했었나 봅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외모에 상관하지 않고 그녀의 재능에 반해 결혼했으며 제갈량은 이 결혼을 통해 얻은 엄청난 인맥으로 지역의 명사가 되었으니 부인의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제갈량의 집에 갑자기 많은 손님들이 들이닥쳐도 황부인은 언제나 초고속으로 식사를 준비했기에 비결이 궁금했던 손님들은 이를 궁금해해서 주방을 들여다봤더니 목각 자동인형들이 맷돌을 돌리고 절구를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명한 게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황부인은 천문지리 병법에 능했다고 하니 뒤에서 활약했을 가능성도 충분하죠. 아무튼 그러나 유비의 제갈량 얻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해가 지나고 봄에 다시 한번 유비는 제갈량을 찾아갔으나 이번엔 다행히 제갈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제갈량은 여유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비는 깰 때까지 와룡선생을 기다립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3번이나 본인이 직접 찾아가고 회장급이 거기다 심지어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잠을 깰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심지어 제갈량이 뒤척이는 걸 동자가 깨우려 하자 눈짓으로 말리기까지 합니다.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걸 보면 유비가 진짜 인생의 고수입니다. 나중에 일어난 상대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어찌 부탁을 거절하겠습니까? 반면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성질 급한 장비는 밖에서 기다리다 어떻게 돼가고 있나 안을 들여다보니 유비가 계속 서서 기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형님을 저렇게 대우하다니! 눈이 돌아간 장비는 당장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길길이 날뛰지만 다행히 옆에 있던 형님, 간우가 만류하는 바람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거사를 그르칠 뻔했죠. 드디어 잠에서 깨어난 제갈량은 인기척을 느끼고 누가 찾아왔냐고 동자에게 묻게 됩니다. 제갈량은 인기척을 느끼고 동자에게 누가 찾아왔냐고 묻자 동자는 유비가 한참부터 기다리고 있다며 얼른 대답했고 제갈량 역시 얼른 의관을 갖추고 유비를 맞이합니다. 이후 정식으로 예를 표할 때 한낱 백성인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제갈량은 감복하고 유비가 의견을 묻자 이때 그 유명한 공명의 대계 천하삼분지계를 설파합니다. 한참 설명을 들은 유비가 망설이다가 3번이나 찾아온 목적인 부디 나와 함께 대업을 이뤄주시오 라고 말하자 제갈량은 지금의 생활에 충분히 만족한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유비가 간곡히 부탁하며 저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라며 눈물을 흘리자 마음이 움직여 결국 유비에게 종군하기로 결정합니다. 장수로서의 무력도 책사로서의 전략도 그의 바탕이 될 배영도 백도 의도 없던 촛득이 유비. 그러나 그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능력자였습니다. 제갈량을 얻고 난 뒤 유비는 승승장구하고 계신다는 건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한 분야의 천재는 될 수 있으나 누구나 모든 분야에서 월등할 수는 없는데 대신 유비는 자신의 부족한 머리와 팔다리가 되어줄 한몸과 같은 동료를 진심으로 얻는 데 성공합니다. 반대로 제갈량 역시 위와 오에는 이미 충분한 인재풀이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알아주고 크게 쓰지 않았다면 역사에 이렇게 큰 이름을 남기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인재를 소중히 하는 그 마음. 중국 옛말에 개는 자기 주인을 위해 짖고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위를 위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소중한 인재를 지나치지 마세요. 반대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런 인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